더위의 습기까지 정말 무덥습니다. 뭐 동남아보다 더하다 뭐 이런 말이 뭐 옆에서 흔히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런 날씨에 가장 큰 고민 바로 빨래입니다. 빨래하기도 힘든데요. 그런데 이 말리기가 또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 쉰내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찾아봤더니 바로 어제 한 빨래. 그런데 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만 세탁 유튜버세요. 세탁설 설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격조 있는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격조 있질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방송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나와주셔서. 그런데 세탁으로 81만 구독자를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세탁소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뭐 세탁소를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좀 일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어떤 그런 좀 자괴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제가 세탁소를 하기 전에는 영화 쪽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보고만 있지? 나 이거 만들 줄 아는데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한번 찍어보자. 내가 10년 동안이나 해왔었으니까. 바로 그래서 요거를 찍어서 올려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뭐지? 보통 유튜브는 뭐 어떤 뭐 먹방이나 무슨 즐겁게 그런 거 아니면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는 용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시청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편, 두 편 계속 올려보니까 계속 너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거다. 그래서 하게 된 게 벌써 한 6년 정도 컨텐츠를 이제 하게 되었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세탁소는 안 하세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하기 싫었던 거였으니까 잘 됐죠. 뭐 세탁소가 하기 싫어서 뭔가 다른 거를 찾아볼까 해서 했는데 결국 세탁 콘텐츠로. 참 아이러니하죠. 되게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어떻게 세탁소 할 때보다 수입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전업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요. 근데 세탁이라는 게 사실 일상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몸에 항상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참 주부님들이 거의 저희 시청자분들이셨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남성분들이 더 많이 시청을 하세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시청자 이제 연령을 분포를 또 분석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50대 전까지는 여성분들이 좀 그래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50대 이상 넘어가시니까 오히려 남성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저도 궁금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50대 전까지는 집에서 아내분들이 해주시는데 가사나 이렇게 빨래나 이런 걸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해줄 사람 없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찾아봐야 되는 거야. 집에서 삼시세끼 뭐 받아 먹는 것도 힘든데. 엄마들은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들이 다림질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러시는구나. 되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남성 시청자가 더 많다네. 저도 이제 제가 제 빨래와 다림질을 해야 될 제가 이 세탁설님 거를 이제 자주 봐야 되겠는데요. 얼마 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만큼 되게 좀 모두가 절 연령대 또 남녀노소 공감하는 소재의 좀 카테고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탁이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예전만 해도 좀 낯설었었잖아요. 세탁을 콘텐츠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애초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 이 영상에 유튜브는 어떻게 올리는 거냐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올려봤던 거지 이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또 살림 카테고리로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1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데
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세탁소를 같이 할 때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세탁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노하우를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뭐 물론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예. 손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다 집에서 하시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동료 또 업자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 그쵸. 그 어르신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아,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또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밥줄 끊기면 어떻게 예. 하나, 이게 다 공개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떤 그 노하우들인데.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뭐 유튜브나 어떤 이런 그 매체를 다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저는 스스럼 없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예. 또 저희 채널에 초대도 하고,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 전국의 세탁 고수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딱 보면은 세탁 고수도 아니다 이게 딱 보이시죠. 인상에 딱 보면은 아, 인상이요? 인상의 관상을 보면 딱 나와요. 네. 아, 진짜예요? 그럼요. 전국의 세탁 고수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그분들이 진짜 고수다 아니면 저분은 말만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딱 보이시겠어요? 그럼요. 무슨 사자다 뭐 판단이 다 되죠. 아, 진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럼요. 뭐 방송용으로 좀 이렇게 뭐 실력은 좀 떨어지시더라도 예. 이렇게 말로 어떤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혹시라도요. 네. 저희가 이제 세탁소를 이용하잖아요. 네. 세탁소 잘 고르는 법 이런 것도 콘텐츠에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다룬 적은 없지만 예.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쵸? 네. 간판만 보고는 이 세탁소가 잘하는 세탁소인지 예. 알 수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체인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걸러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잘못 가면은 내 아끼는 옷이 망가진다든지 그럼요. 뭐 그냥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고르는 사실 팁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아, 여기서 그럼 살짝만 본 주제는 네. 세탁설에서 하시되 네. 요만큼만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괜찮습니다. 예. 일단은 맡기시면서 예. 사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아. 대화를 해보셔가지고 이 옷이 어떻게 세탁이 될 것인지 많이 질문을 하시고, 예. 말이 많은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옷을 봐가지고는요 모르시거든요. 아. 일단 대화를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 옷 상태만 봐도 내 직업이 뭔지, 뭘 먹다가 이렇게 묻혔는지 어머. 아세요. 고수분들은 그런 것만 봐도 이분이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예. 줄줄줄줄줄줄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사고가 안 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세탁을 잘 해주실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바쁘니까 놓고 가세요. 일단 두고 가세요. 그냥 뭐 저 믿고 그냥 하시죠. 얼마가 뭐. 나올지는 나중에 막 가격이 막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이 기본 가격을 했는데 추가 요금 들어갔어요. 그거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 맡길 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단이 딱 보면서 끝났기 때문에 고수라고 할 수 있죠. 견적도 딱 나오는군요. 그렇죠. 바로바로 나오시는 그런 업소에 가시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대화를 많이 해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이 딱 보고 견적을 정확하게 쫙 이건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의 가격입니다. 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데는 안 돼요. 정말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욕먹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주제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유튜브 하다 보면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풀어갈까 그 소재 찾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6년 동안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할 만한 건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그렇죠. 좀 짜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것들을 그렇죠.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답은 시청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댓글에 있더라고요. 댓글이요? 네. 그렇지만 답은
너무 뻔하지 않게 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식초 쓰면 돼요. 뭐 어떤 그런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예, 예.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성격이 제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꿀팁을 주실 때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저같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또 그렇죠. 주제를 찾게 되는 네. 결국은 시청자다. 결국은 시청자입니다. 장마철, 여름철 이게 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이 냄새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세탁했는데도 맞아요. 빨래 했는데도 네. 입었는데 내 몸에서 왜 이 냄새가? 그냥 몸 냄새가 아니고 이 옷에서 나는 냄새더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앵커님은 내 집에서 세탁을 직접 하시나요? 아니 전 어머님하고 여동생이 아직은 해주셔서 그러시구나. 예. 그럼 이제 잘 하실 테니까 뭐 그런 문제는 많이 없겠지만 아니에요. 많이 있으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름에 아마 네. 웬만한 집들은 다 빨래해서 쉰내 나는 거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맞아요. 빨 수도 없고 그거. 맞아요. 사실 이 쉰내 문제는 예.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름과의 싸움이에요. 기름이에요? 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기, 뭐 일명 개기름. 그게 그러니까 네. 제 빨래만 유독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던 게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지성이거든요. 대부분 남성분들의 기름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또 많으시고 근데 그 기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름은 또 습하고 덥잖아요. 그럼요. 이게 썩는 거예요. 산패하는 거예요. 아, 뭐 기름 뭐 무슨 참기름이나 이런 것도 잘못 보관하면은 썩잖아요. 그럼요. 옷에도 있는 이런 기름들이 세탁이 잘 되지 않고 세탁을 해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기름기 제거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리고 세탁소에서 제일 쉬운 거는 기름기 제거가 제일 쉬워요. 그래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반대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물빨래를 하고 세탁소에서는 기름으로 하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을 잘 제거하는 세탁법이고 예. 물빨래는 좀 이렇게 수용성 오염을 잘 제거하는 세탁법이거든요. 예. 근데 수용성 오염은 잘 제거하지만 반대로 기름과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니까 안 섞이죠. 이게 제거가 잘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가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썩지는 않아요. 예. 여기에 남아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기름이나 기름들이. 어떤 분비물들이 여름 되면은 이제 이게 썩는 거죠. 쉬는 거죠. 그래서 쉰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잘 제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쉬지 않게 썩지 않게 해주거나 예.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예. 기름을 잘 제거하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다 사실은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요즘같이 세제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네네. 뭐 빨래를 양잿물로 했다 뭐 이런 맞아요. 뭐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예, 거예요. 그럼요. 양잿물이라는 거는 염기성 알칼리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염기성이랑 기름이 만나면은 비누가 되면서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지만 비누는 물에 섞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걸 비누화 반응이라고 빠지는 하는 거군요. 빠지는 거예요. 거품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비누로 만들어주자. 뭘로? 알칼리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세제에 알칼리가 높은 거를 섞어주던지 아니면은 알칼리가 높은 세제를 쓰던지 이 두 가지로. 여기에 플러스 설거지 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 예. 기름기 많은 그릇은 따뜻한 물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더 잘 닦여요. 그렇죠. 찬물로 하면 기름이 굳으니까요. 예. 그래서 세탁 온도를 조금 높여서 예를 들어서 보통 표준 세탁이 40도 정도다라고 예. 하면은 한 60도 정도 해가지고 요즘에는 드럼 세탁기는 온도 설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설정을 통해서 기름기를 잘 제거를 하도록 세탁을 하시면은 쉰내가 사실은 안 나도록 어떤 그런 기름기가 잘 제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염기성이 강한 그런 세제를 네. 넣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그런 제품을 조금 추가라던가 그렇죠. 보조제를 넣거나 아니면 애당초 좀 염기성이 높은 세제를 쓰거나 예. 이 두 가지 방법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온도. 60도 정도의 온수. 네.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이 열과 어떤 그런 염기성과 예. 사실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양면성이 있어요.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반대로 옷이 받게 될 어떤 부담감,
에너지도 있죠. 이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거야. 푹푹 삶으면 되는데 이런 예. 삶으면 일리가 있죠. 예.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게 기름이 잘 빠지는데 쫙쫙 사골 국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옷감도 손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일리가 있지만 옷감을 생각하면은 삶는 것까지는 사실 무리가 되고 그래서 한 60도 정도면 충분히 그 기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예. 조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알칼리성도 높으면 높을수록 기름은 잘 빠지겠죠. 하지만 옷감에 가해지는 부담감도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잿물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엄청 높은 거거든요. 예, 알칼리. 예. 옷이 옛날에는 뭐 두꺼우니까 괜찮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고급 소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무작정 또 그런 알칼리 높여주게 되면은 예. 옷이 또 금방 해지고 뻣뻣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막상 또 그냥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평소에 하시는 것보다 살짝 높여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세탁을 하시면은 예. 기름기가 잘 제거가 되고 사실 그럼 그래서 얼만큼 써야 돼요? 예. 궁금하잖아요. 그 그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맞아요. 돼? 예.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요. 예. 그 균형을 맞추는 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해라 그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변수가, 경우의 수가 너무 예,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쉬운 방법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안 썩게 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음식을 안 썩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징어 같은 경우도 생물 오징어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말려야 되죠. 예. 빨리 건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거고. 네, 빨리 말려버리니까 얘가 부패하기 전에 그냥 부패하지 않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고. 예. 또 썩지 않게 하려면은 방부제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옷에 쓰는 방부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옷에도 방부제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제품들이 너무 좋아져서 예. 세균이 좀 그런 덜 번식을 번식하게. 항균력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방부제, 런드리 세니타이저 혹은 요즘에는 뭐 무슨 섬유 항균제 다양한 이름으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거든요. 섬유 유연제 말고 섬유 항균제가 또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어떤 세균의 먹잇감이 조금 있더라도 예. 걔네들이 안 썩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신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빨래 쉰 거와의 전쟁은 기름과의 전쟁이다. 맞아요. 어쨌든 기름을 제거를 하거나 썩지 않게 하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흰 티셔츠 많이 입거든요. 뭐 네. 면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입는 게 많은데 네. 근데 이게 또 금방 누래져요. 네. 이게 이거를 오래 누래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또 없을까요?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옷이 누렇게 되는 것도 예. 마찬가지예요. 새 옷을 그냥 보관을 하면 얘가 누래질 리가 없죠. 예.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 노폐물 같은 예. 것들이 산패하면서 어떤 산화작용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보관하기 전에는 흰색이었는데 나중에 입으려고 보니까 누렇게 된다더라. 결국 그 기름을 잘 제거하시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결국 흰 티도 그러니까 기름 저도 이게 이 와이셔츠에 보면 목만 계속 그냥 이게 색이 누래지거나 맞아요. 뭔가 약간 변하고 이게 결국 기름이군요. 결국은 그것도. 기름이에요. 기름과의 싸움이에요. 세탁은. 근데 한번 사실은 근데 이제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노란 걸로 변해버리면 예방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미 누렇게 변한 것, 제가 말씀드린 건 누렇게 변하기 전에 해야 될 단계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누렇게 변했다 예. 라고 하면은 사실은 되돌리는 거는 표백제의 힘이 필요해요.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죠. 많이 아시는 과탄산 소다라든지 예. 아니면 시중에 무슨 뭐 O2 뭐 이런 그런 붙은 산소계 표백제 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표백이라는 건 다시 하얗게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색을 돌려놓는 거죠. 그 우리 엄마는 가끔 저기 락스를 좀 쓰시는데. 맞아요. 표백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산소계 표백제 그리고 염소계 표백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O2 뭐 산소 들어간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산소계 표백제이고 예. 과탄산소다도 산소계 표백제. 그런데 염소계 표백제는 락스, 차, 염소산 나트륨 이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산소계 표백제는 굉장히 완만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하지만 반응이 즉각적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예. 또는 좀 그래요. 근데 또 우리들은 예. 반응이 그냥 즉각적으로
짠 변하는 걸 그래서 원하시는. 엄마가 자꾸 락스를 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데 효과는 확실한데 예. 그런 게 너무 또 과하게 되면은 옷에 데미지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흰 옷이라고 하더라도 락스를 예. 쓰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옷에다가 형광증백제라는 그런 처리를 해요. 더 흰 옷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예. 제조 단계에서 예. 이 락스를 쓰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형광증백제까지 탈색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실내에서는 봤을 때는 괜찮은데 예. 밖에 나가면 형광증백제라는 건 더 환하게 보이는 건데 예. 밖에 나갔는데 눈이 개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락스를 썼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락스도 잘 쓰면 좋은 그런 표백제이긴 하지만 예. 무턱대고 원액을 사용하시는 거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좀 약간 니트 같은 걸 네. 소재를 입으셨는데요. 근데 이게 옷을 입다 보면 보풀하지 같은 게, 보풀하기 같은 게 많이 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일일이 다 뜯어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게 돌돌이 보풀 제거기 뭐 네. 이런 거 쓰긴 쓰는데 네. 쓰다 보면 또 이게 옷이 얇아지는 듯한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잘못 나다가 뭐 구멍이 나기도 예. 하고 사실 돌돌이도 그냥 돌돌이 이렇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돌돌이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분들이 이 제대로 돌돌이 쓰는 법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좀. 네, 그거는 제가 잠시 알려드리고 예. 일단 보풀 제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보풀 제거를 할 때 보풀 제거기, 면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칼날이 있기 때문에 절삭력이 너무 또 이제 좋으면은 예. 특히 이런 민무늬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도드라지고 오돌도돌한 거. 이런 거는 또 안에 빨려 들어가서 구멍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예. 그냥 보통 이런 좀 딱딱한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예. 좀 쿠션 있는 거 집에 뭐 소파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좀 푹신푹신하니까 예. 얘가 조금 말려 들어가는 게 좀 덜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고 또 그냥 보풀 제거 하시기보다 예. 미용실 가면은 머리 자르기 전에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칙 한번 뿌려주시죠. 뿌리시잖아요. 예. 옷에도 살짝 좀 분무기나 아니면 섬유유연제 조금 타가지고 예. 옷을 부드럽게 최대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풀 제거기를 사용을 하시면 옷감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미용실 같은 데 갔을 때도 좀 고급 가면은 이런 뭐 바리깡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가위로 주로 하시죠. 가위로 쭉쭉쭉 하시잖아요. 그게 더 섬세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풀 제거기가 사용하기는 편하기는 한데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예.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뭐 면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일회용 면도기 같은 걸로 살살살살 긁으면 보풀이 또 절삭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게 털만 깎는 게 아니군요. 같은 털이니까 어쨌든 네 털은 털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돌돌이 예. 이거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 돌돌이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그냥 뭐 쿵하냐가지고 위아래로 사용하시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표면에 사용하시는 거랑 달리 이 옷감에 사용을 하실 때는 아래로 당기는 게 아니라 위로 당기셔야 돼요. 위로 계속 해야 돼요? 위로 하셔야지 그 먼지가 달라붙어요. 보통 옷감의 결이 위에서 아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박혀 있는 거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 반대 역방향으로 위로 올려주시면서 해야 여기 속에 있는 그런 그 누페물이나 머리카락이나 보풀함지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이런 것들이 말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돌돌이 사용하실 때는 위아래보다는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로 역방향으로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먼지를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옷돌돌이는 항상 아래서 위로 슉. 네, 아래서 위로. 네. 이렇게 내리면 다시 묻는 거예요, 먼지가. 계속 무한으로 그러니까 다시 노동만 했던 거네요. 네네, 정신승리하는 거죠.